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벌어져 버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혼자서 고민만 하다가 답답한 제 속이라도 풀어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31살의 아직 미혼인 여자입니다.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고 작년에 오래 만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로 아직까지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게는 학창시절부터 오랜 친구 사이인 정말 친한 14년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죠. 웬만한 남자들의 우정도 부럽지 않을 만큼 의리 있고 돈독한 사이입니다. 이 친구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도 저는 당연히 이 친구의 들러리를 서줬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 친구처럼 제 마음과 찰떡으로 잘 통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친구가 결혼한 남자는 제가 소개시켜줬어요. 그 당시 만나던 전 남자친구의 회사 동료였고 오며 가며 몇 번 만나다 보니 사람도 착하고 괜찮아 보였고 외모도 잘생긴 편이라 마음에 쏙 들었어요. 물론 저는 당시에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멋진 남자라면 제 친구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소개시켜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잘 맞았고 그렇게 사귀다가 작년에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제 친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게 미안해했지만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제 친구가 행복한 것이 저도 행복한 일이었고 그저 지금 만나는 남자와 행복하게 잘 살기만 바랬을 뿐이니까요. 친구의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들이를 했어요. 저는 그때 지방 출장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없어서 미리 친구를 만나 선물만 건네주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가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집들이를 다녀온 지 며칠 후에 제게 연락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랑 몇 명의 친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을 잃고 거실에 쓰러져서 자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누군가가 자기 옆에 있는 느낌이 들었고 귀에 뭐라고 자꾸 속삭이면서 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요. 그런데 워낙 술을 많이 먹었고 그날따라 술이 빨리 취했기 때문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확한 기억이 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멍이 들어 있었고 단순히 숙취라고 하기에는 너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제 친구의 멍을 보면서 누구한테 맞은 건지 아니면 꽉 붙잡히기라도 한 거냐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보더랍니다. 첫날에는 그냥 숙취도 너무 심하고 기억이 다 끊겨 있어서 잘 생각이 나질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이 아주 조금씩 기억이 나는데 누군가 자고 있는 친구의 귀에 대고 이상한 소리를 한 기억이 난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자고 있는 사람 귀에다 대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몸이 아픈 것도 자기가 술 먹고 거실 바닥에서 자면서 움직이다가 테이블이나 벽에 부딪혀서 생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예전부터 술에 취하면 주사를 한 번씩 부리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몇 달이 지나서 회사에서 연휴를 받고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결혼한 제 베스트 프렌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휴인데 집에서 뭐해?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우리 남편도 결혼하고 나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고 너 보고 싶대.
어차피 할 일 없이 방에서 뒹굴면서 보내려고 했는데 잘 됐다 싶었어요. 와인도 한 병 선물로 들고 갔고 친구는 제가 온다고 음식도 많이 준비해 놨더라고요. 우리 3명은 초저녁부터 저녁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정말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친구 부부의 사이좋은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나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럽더라고요. 제 친구는 술을 그렇게 잘 마시지 못해서 밤 11시쯤 되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했더니 자꾸 더 논다고 해서 친구의 남편을 시켜서 억지로라도 안방에 데려다가 눕혔습니다. 눕혀놓고 나니 바로 코까지 골며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제 친구를 재워두고 저와 그 남자 단 둘이 거실에서 술을 마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진 제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근황도 전해 들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별로 그리워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술도 취했고 전 남자친구와의 추억이 생각이 나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살짝 제가 눈물을 보이자 그 남자가 당황하더니 자기가 말 꺼내서 미안하다고 휴지를 꺼내 제 눈물을 닦아주었고 어깨도 토닥토닥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역시 자상하고 매너 있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 제가 전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지 않았다면 이 사람과 사귀지 않았을까 생각도 했고 그랬다가는 이 사람의 아내가 제 친구가 아닌 제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좀 요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다른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오늘 이 집에서 정신을 잃는다면 나한테도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술이 깨면서 머릿속이 맑아지더라고요. 이 남자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고 오히려 정말 매너 있고 젠틀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시던 술잔을 내려두고 나도 술이 올라서 피곤하다는 말을 하고는 마시던 술상을 적당히 정리하고 친구가 내어준 손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아니나 다를까 방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솔직히 조금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도 필사적으로 자는 척을 하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제 옆에 눕더라고요. 잠꼬대를 하는 척하며 벽 쪽으로 돌아 누웠는데 제 등에 밀착을 하더니 제 귀에 대고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는 이 사람을 그동안 보면서 이런 사람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착하고 건실하고 멀쩡하게 잘생긴 사람이로구만 생각했어요. 너무 충격이었고 그대로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잔뜩 겁을 먹어버린 제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참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 사람은 조금 더 대담해졌는지 누워있는 제게 백허그를 시도했어요. 당시에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도 꽤 지났고 저도 남자의 손길이 그리울 때였습니다. 게다가 술까지 한 잔 먹었으니 이대로 그냥 확 안겨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이 남자와 끝까지 갔다가는 앞으로 친구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생각까지 하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고 더 이상 가만히 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겠구나 싶어서 그 손을 밀치고 일어나 그 길로 집을 빠져나가서 택시를 타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너무 충격이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더러운 감정이 잊혀지질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제 친구도 보기 껄끄러워졌습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자니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것 같고 처음부터 제가 소개시켜준 사람인데 저 때문에 친구가 이혼하고 불행해지는 건 원치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무런 말 안 하고 그대로 있자니 그 남편이란 놈이 다른 여자에게 분명히 사고치고 불행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모른 척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제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제게 연락해서 자기 남편 자랑을 하곤 하는데 솔직히 그 사람 사진만 봐도 욕이 나오고 치가 떨립니다. 친구와 전화를 하면 자꾸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친구와 전화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엔 제게 많이 서운해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도 친구는 제가 자기가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것을 부러워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친구의 행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그냥 모른 척 해줘야 할지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도 복수하고 싶은데 증거도 없고 솔직히 친구 생각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받은 충격이 너무 심해서 주변에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나마 사연으로 보내보니 속이 조금 후련한 느낌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몰래 시작된 여자친구와의 만남에 관한 사연을 보내봅니다. 친구한테 계속 비밀로 해야 되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와는 대학교에 가서 만나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취미 같은 게 비슷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대학교 내내 붙어 다니며 술을 마시고 다녔고 같이 꽈팅이며 여기저기 여자들 만나러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이러니하게 여자 앞에만 서면 말주변이 없어져서 그런지 여자를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했고 둘 다 완벽한 남자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랑 둘 중에 누가 먼저 진정한 남자가 될지 우스갯소리로 내기를 하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군입대 전까지 진정한 남자가 되지는 못하였고 둘 다 군 제대하고 건장한 사내가 되어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입대는 비슷한 시기에 했지만 다른 부대에 배치되어 군 생활을 했어요. 군대에 있으니 시간이 참 안 가더라고요. 친구랑 휴가도 최대한 같은 날에 나와 만나서 놀다 복귀하고 그랬습니다. 군 제대를 하고 둘이서 만나 코가 비뚤어지게 술을 마시고 서로 군 생활하느라 너무 고생했다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둘이 같이 학교 복학을 했고 역시나 우리는 붙어 다니며 대학 생활을 했어요.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가까이 오는 여자들이 없어 우리 둘은 또 둘이서 신나게 술을 마시러 다니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팀 과제가 있어 친구놈이랑 같이 친구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친구 어머님이 계셨지만 곧 나가신다고 하셔서 친구네 집에서 모였습니다. 같은 팀 사람 2명은 각자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자료 준비는 다 해서 보내겠다고 했고 우리 둘이 편하게 과제하고 치맥이나 먹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집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문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어머님이 나가시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 여자가 우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야? 누구 왔어? 아, 누나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친구한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누나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독립해서 따로 산지 오래됐고
집에 잘 안 온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우는 목소리에 괜히 긴장돼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친구 누나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처음엔 안 그러다가 집 청소도 하나도 안 하고 술만 먹으면 그렇게 손을 올리고 물건을 던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쉬는 날인데 또 낮부터 친구들 만나 술을 먹고 저녁쯤 들어와서 또 그러길래 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뛰쳐나왔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 어머님은 나가시려다가 갑작스레 들이닥친 딸의 눈물과 상황을 듣고는 한숨을 쉬시며 속상해 하셨어요. 그만 울어. 그런 못난 놈인 거 알았으면 된 거야.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야. 정신 차려.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야,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엄마 말처럼 지금이라도 안 게 어디야. 괜히 혼인신고하고 법적으로 복잡해지지도 않고 조상님이 도와준 거라 생각해. 친구가 방으로 들어왔고 오늘은 그냥 가봐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나 오늘은 그냥 가볼게. 과제는 내일 다시 얘기하자. 저는 짐을 챙겨서 집에 가기 위해 방에서 나왔고 방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한 친구 누나가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굉장히 예뻐서 당황스러웠고 인사를 해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난감한 상황에 또 한 번 당황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보같이 인사를 하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누나는 저를 보더니 그게 웃겼는지 살짝 실수를 터뜨린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바보 같았습니다. 그나저나 친구한테 그렇게 이쁜 누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또렷한 이목구비에 가녀린 몸매에 유전자가 누나한테 다 몰빵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완전 제 이상형이어서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랑 과제는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친구 말로는 누나가 그 사람이랑 끝내고 나와서 당분간 집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과제라든지 축구 보거나 할 때 저희 집에서 봐야 된다고 했어요. 과제를 하면서 2주 정도 시간이 흘렀고 과제 발표도 무사히 마치고 저는 다른 친구의 부탁으로 알바 대타를 해주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집 근처 편의점 파라솔에 친구 누나가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곁눈질로 쳐다보며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누나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스탑! 너 준혁이 친구지? 일로 와봐. 안녕하세요. 준혁이 친구 이현우입니다. 자식, 친구 누나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들어가서 소주 한 병 사서 일로 와, 앉아봐. 친구 누나는 술을 좀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살짝 취한 것 같았어요. 준혁이 놈은 나랑 술도 안 마셔주고 친구들이랑 마시자니 괜히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겠고 너는 그래도 그날 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는 것까지 다 봤으니까 더 창피할 것도 없고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 네, 한 잔 받으세요. 그렇게 친구 누나랑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친구 누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열을 냈고 또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동안 콩깍지가 제대로 씌여서 자꾸 이해하고 넘기려고만 했던 것 같다며 자책을 하더라고요. 저는 누나 잘못이 아니라며 위로를 해줬습니다. 술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말도 잘 통하고 되게 귀엽더라고요. 왠지 제 눈에도 콩깍지가 씌인 듯 했습니다. 누나는 고맙다며 다음에 또 술 친구를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나는 준혁이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한테 지질이 군상 떤다고 뭐라 할 게 뻔하다면서요. 저도 준혁이가 알면 괜히 자기 누나랑 엮인다고 싫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가끔 누나랑 술 한잔씩 하면서 얘기도 더 나누고 영화도 보면서 나름 데이트 비슷하게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누나한테 마음이 가더라고요. 준혁이 녀석이랑 잘 통했던 것처럼 누나랑도 굉장히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항상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누나랑 술을 마시고 일이 터져버렸어요. 그날은 전 남자친구와 같이 살던 집 문제며 모든 걸 다 끝냈다고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고 술 한잔을 같이 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전 남친이랑 조금이라도 엮인 것들이 모두 끝이 났구나 생각하며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어요. 너랑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서 좋아. 저도 누나랑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재밌어서 좋아요. 준혁이 친구만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요? 그게 상관 있어요? 그래도 동생 친구면 좀 그렇잖아. 저는 상관없는데. 그냥 서로 마음이 같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나랑 진지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는 눈이 맞았고 저는 드디어 진정한 남자로 거듭났습니다. 친구한테는 누나와 사귄다는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누나도 당분간은 비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전 남자친구랑 문제로 집안이 뒤집어졌었는데 동생 친구랑 만난다고 하면 또 난리 날 거라고요. 저도 일단 동의를 했고 우리는 친구 몰래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친구한테 들키면 엄청 배신감을 느낄까봐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친구가 우리 사이를 응원해 줄까요? 여러 생각이 드는 밤이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